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봐줘.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애들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시어머니는 편찮으시다고 거절하셨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친정엄마가 도와주지도 않아? 알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김영자 여사님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립니다. 어머니, 내일 친구들이랑 집에서 술 마시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묵은지 김치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육개장도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내일은 좀. 에이, 어머니도 참 자식들 밥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셨는데 우리 친구 어머님은 매주 반찬도 해다 주시고. 주말 아침,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손주들.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하는 며느리. TV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고 맥주를 마시는 사위. 장모님, 우리 저녁에는 삼겹살 구워 먹어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에이, 고기 구우면 뭐 힘드시나요? 불 좀 피워주시고 상 차려주시면 되는데. 엄마, 우리 애기 밥 먹여줘. 나 지금 드라마 보느라 바빠.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부엌은 설거지거리로 가득하고 거실은 과자 부스러기와 맥주캔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자식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어질러진 집과 지친 노모뿐. 이제 정말 지쳤어. 김 여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엄마, 이번 명절에는 꼭 소갈비찜 해줘. 지난번에는 맛이 별로더라. 이번에는 제대로 해줘. 결국 김 여사님은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30년간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10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이제 손님을 못 받겠네.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자식들의 방문이 두려워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한 재래시장. 새벽 4시 아직 달빛이 남아있는 시장 골목에서 김영자 여사는 무거운 야채 박스를 나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와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3년 전 사업 실패 후 빚더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김 여사의 하루는 길어졌습니다. 아침 7시 야채 장사, 낮 12시 식당 서빙, 저녁 7시 건물 청소, 밤 11시 포장마차 설거지. 영자 씨, 그러다 몸 버려요. 우리 애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버텨야죠. 시장 바닥이 얼어붙은 겨울날. 발목을 접질려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딸이 수학여행 가는 날. 김 여사는 밤새 포장마차에서 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손에 수학여행비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20해가 흘러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딸은 학원 원장이 되었죠.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우리가 효도할게요. 자식들의 말에 김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야 끝이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때. 하지만 달라진 건 일하는 장소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로, 식당에서 부엌으로, 건물 청소에서 집안 청소로, 자식들의 집과 김 여사의 집을 오가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 이제는 허리가 굽어 설거지 하나도 버겁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도 떨리는 손도. 어머니, 김치가 딱 제 입맛이에요. 더 담가주세요. 새벽부터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 예전에는 그저 행복했던 일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요구사항들. 끝없이 이어지는 손주 돌보기. 매주 반복되는 반찬 만들기. 설거지, 청소, 빨래. 남편 없이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김 여사의 두 번째 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내일도 새벽이면 또다시 시작될 하루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말 아침, 김영자 여사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이제는 시장에 가는 대신 자식들의 집으로 향합니다. 손주들 아침을 챙기고 며느리의 김치찌개도 끓여야 하니까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전화가 울립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도 와야 해. 애들이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먹고 싶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들 집에서 며느리 집으로, 며느리 집에서 딸 집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천근만근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김 여사의 얼굴에 그늘이 깊어집니다. 작년 추석 때는 허리를 삐끗해 두 달을 고생했습니다. 추석 전날 시장 바구니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갈비는 아들 며느리 입맛에 맞게, 나물은 딸 사위 입맛에 맞게, 손주들 간식까지.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이번 주말에 강원도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 모처럼 마음이 설렙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음식은 누가 하고, 손주들은 누가 돌보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해가 뜨기를 반복하는 동안 김 여사의 주름은 깊어만 갑니다. 밤마다 무릎을 붙잡고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선 무릎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수술하고 누워있는 동안 자식들은 누가 돌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어도 김 여사의 하루는 똑같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창밖으로 노을이 물듭니다. 주말이면 또다시 찾아올 자식들을 생각하며 김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쉽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합니다. 아들 집 김장하는 날, 딸 집 제사 준비하는 날, 딸 집 손주 돌보는 날. 달력을 바라보던 김 여사의 손이 떨립니다. 이제는 날짜를 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어머니, 이번 김장은 200포기만 해요. 저희 집 먹을 것도 있고 친정 갈 것도 있어서. 며느리의 말에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작년에는 100포기도 힘들었는데 허리 수술은 또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 김장철만 되면 손이 저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로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들이 이제는 펴지지도 않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주름, 자꾸만 굽어가는 허리, 흰머리 속에 파묻혀가는 과거의 모습.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아들 집이요? 아니, 며느리 집이요? 아니, 딸 집이요? 자신의 집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들 집을 오가다 보면 내 집이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집, 텅 빈 거실에 달빛만 가득합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혼자 먹다 만 김치 한 조각,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소리겠지요. 김 여사는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김영자 여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이 시급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 여사는 달력을 봅니다. 추석 음식 준비, 차례상 차리기, 손주들 돌보기. 올해도 수술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작은 원룸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작은 집이 대세예요. 편의점 주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부동산 전단지를 꺼내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갈비찜하고 잡채하고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전도 부탁드려요. 장모님, 저희 집에서도 손님 오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요구가 더 이상 사랑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가고 무릎은 밤마다 쑤시고 손가락 관절은 이제 펴기도 힘듭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큰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축 원룸, 전세 가능.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 그것이 자식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원룸 얼마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동산에 들어섭니다. 마침내 김 여사는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시 한복판, 작은 원룸 단지. 김영자 여사는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10평짜리 원룸, 30년 살았던 집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는 대학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바로 앞이에요. 중개인의 설명을 들으며 김 여사는 살짝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 등에 업은 아이와 찍은 사진.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김치찌개 해줘. 또다시 울리는 전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사를 가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충격에 빠진 자식들의 목소리. 원룸이라고? 엄마 미쳤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손주들은 어떡하고?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들 학교 졸업식 사진, 첫 손주 돌잔치 앨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집. 하나둘 짐을 정리하면서 김 여사의 어깨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작은 집이라 손님을 못 받겠네. 입가에 맴도는 작은 미소. 이제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하고 손주 보느라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버려지는 그릇들, 정리되는 살림살이들, 마지막으로 대청소를 하면서 김 여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구나. 이사를 결정한 다음 날, 김영자 여사의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울립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봐. 원룸이 뭐야? 원룸이.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김 여사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당신 엄마 미쳤어요. 이제 누가 김치도 담가주고 손주도 봐주나요? 며느리의 독설은 더욱 매섭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자식을 버리면 어떡해?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친척들의 전화도 이어집니다. 영자야, 내가 미쳤구나. 자식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 나이에 혼자 살겠다고?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퇴근 후 찾아온 아들.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칩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유로 못했어요? 이게 우리 잘 되라고 고생하신 엄마 모습이에요. 한숨도 못 자고 울었던 밤. 김 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까? 하지만 문득 떠오릅니다. 매일 밤 쑤시는 무릎으로 자식들 집을 오가던 날들, 병원도 못 가고 참았던 허리 통증.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쉬고 싶구나. 김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사한 지 한 달. 김영자 여사의 원룸 초인종이 울립니다. 조심스레 찾아온 며느리.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봤어요. 맛은 없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는 도시락.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무침.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딸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엄마를 모시러 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엄마에게 밥을 해드리겠다며 엄마, 오늘은 내가 해줄게. 엄마는 소파에서 쉬어요. 아들도 변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무릎 아프신 엄마 대신 장을 받아드립니다. 어머니, 수술은 꼭 받으세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김 여사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집에 가면 귀한 손님 대접을 받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자식들이 차린 밥상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마시는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병간호를 해주었죠. 퇴원 후에는 문화센터도 다니고 등산 모임도 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 단풍 구경 가요.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여행 가방을 꾸립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압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하고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